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준결승에서 대한민국의 결승행을 가로막았던 한사나이, 무너져가던 독일 축구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며 전차군단의 사령관으로 활약한 선수, 묵직한 슈팅과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지닌 그라운드의 롤앤드 고릴라 미하엘 발락입니다. 소독과 동독으로 나라가 나뉘어져 있던 1976년 독일, 당시 미하엘 발락은 바로 동독 출신의 선수였습니다. 동독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 숲속의 사람이란 뜻을 가진 드레스덴에서 태어난 발락. 그의 아버지는 2부 리그 축구 선수 출신이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 발락을 축구 선수로 키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7살 때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한 발락은 19살이라는 나이에 FC 켐니츠와 프로 계약을 했고 1995년 8월 4일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첫 데뷔를 하게 됩니다. 데뷔 시즌 15경기를 소화했지만 당시 발락은 교체 선수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다 켐니츠가 3부 리그로 강등을 나가자 결국 발락은 1군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선수가 된 그는 다음에 34경기에서 10골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당시 20살의 발락은 마치 장군이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 예전 베켄바워의 별명인 카이저에서 따와 작은 황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켐니츠는 너무나 약해 승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락 앞에 귀인이 등장을 합니다. 과거 카이저 슬라우테른의 레전드이자 감독이었던 오토 레아겔이 발락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카이저 슬라우테른은 당시 2부 리그 팀이었는데 1997년 2부 리그를 막 우승하고 1부 리그 분데스리가로 승격한 팀이었습니다. 오토 레아겔은 발락을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을 했지만 어렸기 때문에 첫 시즌 교체 자원으로 출전을 시킵니다. 놀랍게도 오토 레아겔의 카이저 슬라우테른이 승격 첫 시즌 만에 분데스리가를 지배해온 바이에른 뮌헨을 물리치고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1990년대 후반기 리그 우승을 독식을 하던 뮌헨으로선 실로 엄청난 사건. 이때 발락의 우승 운을 다 쓴 것일까요? 반면 뮌헨 감독은 2002년 이탈리아 감독을 맡은 바 있던 트라파토니였습니다. 선수들이 훈련을 게을리하고 기강이 말이 아니었고 우승을 못했으니 당연히 잘렸습니다. 다음 해인 1998-99 시즌 발락은 드디어 주전으로 올라서며 35경기를 소화했고 팀을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뮌헨은 새로운 감독 히츠펠트가 오면서 새로운 팀이 되어가던 시기였죠. 바르셀로나를 조별리그에서 침몰시키고 떠오르는 별이라 불리던 안드레아 세브첸코의 디나모 키예프까지 격파하는 저력을 보인 팀이었습니다. 발락의 카이저 슬라우테른 역시 히츠펠트의 희생양이 되어서 4강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 7월 1일 발락은 55억에 어릴 적부터 동경해왔던 차범근이 활약한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레버쿠젠은 1903년에 창단된 팀이긴 하지만 1부 리그에 올라와 황금기를 맞이한 것은 1983년 차범근 이후로 차범근이 3년 동안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 팀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영웅 계보는 브라질의 조르지뉴, 루디 펠레를 거쳐서 발락으로 넘어오게 되었죠. 발락은 레버쿠젠에서 드디어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레버쿠젠의 감독이었던 크리스토퍼 다움은 발락에게 공격적인 임무를 부여했고 바로 공격적인 재능을 선보이며 레버쿠젠의 중심으로 자리합니다. 레버쿠젠의 중흥기에 노버트니 슈나이더, 루시우 베르바토프 등 화려한 선수진을 꾸렸고 이 전술에서 발락은 핵심이 됩니다. 2001-2002 시즌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와 포칼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엄청난 상승세로 우승권에 근접합니다. 그러나 막판 선수단의 줄부상, 결승전 지단에게 역대급 발리슛 골을 허용했고 결국 준우승으로 마무리하면서 세계대회 모두 준우승이라는 뼈아픈 역사를 쓰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발락은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준우승 아이콘으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한편 23살이란 나이에 발락은 1999년 4월 국가대표의 부름을 받아서 데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이 당시 독일 대표팀은 이른바 녹슨 전차라고 불릴 정도로 침울한 시기였죠. 발락에게 기회는 많이 오지 않아 유로 2000에서 단 63분밖에 뛰지 못했고 독일은 조별리그에서 족골치라는 수모를 당하면서 대회를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2001년엔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독일은 1대5라는 치욕적인
대패를 당했죠. 이런 상황에 녹슨 전차를 수리할 사람이 필요했고 바로 적임자가 미하엘 발락이 됩니다. 발락은 유럽 예선에서 팀 내에서 천재 다이슬러 클로제보다 많은 5골을 뽑아내서 독일의 월드컵 본선 직행에 있어 가장 큰 활약을 선보였고 가장 촉망받는 플레이어임을 집중합니다. 2002 월드컵 당시 독일에 대한 기대치는 역대 최악이었지만 골문은 올리버 칸이, 공격의 사령관은 발락이 맡으면서 독일을 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발락의 활약은 준결승까지가 끝이었죠. 이천수의 공격을 맡다가 그만 경고를 받아서 결승전에 출전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준우승을 하게 됐지만 독일은 희망을 보았고 후임 감독 클린스만은 발락을 새로운 주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독일이 통일한 이후 동독 출신의 선수가 주장이 된 것은 발락이 최초였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이는 발락은 레알과 미넨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고 162억에 전격적으로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을 합니다. 2002-2003 시즌 발락은 38경기에서 15골을 기록했고 팀을 리그 정상으로 이끕니다. 그의 우승 행진은 미넨과 함께했죠. 두 시즌 연속으로 분데스리가 포카를 독식합니다. 준우승만 거두었던 발락에게 이제 사광이 비추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무대로 크게 보면 미넨은 과도기에 서있던 시기였습니다. 챔스에서 광속으로 탈락한가 하면 2004년엔 아예 무관으로 진행해도 있었죠. 당시 감독은 펠릭스 마가트 감독으로 혹독한 훈련과 특이한 방식으로 선수들과 마찰이 잦던이었습니다. 특히 산시로에서 AC 밀란에게 4골을 헌납한 일은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발락은 미넨 4년 동안 157경기에서 62골을 넣었던 미넨의 주요 선수였습니다. 2005년부터 발락은 유럽의 많은 빅클럽들에게 러브콜을 받았지만 그의 선택은 첼시였습니다. 발락은 미넨에 남고 싶어 했지만 미넨 입장에서 높은 주급을 요구하는 발락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락이 맨유와 첼시 두 팀 중 고민하다가 챔피언스리그 첼시전을 직접 관람한 뒤 첼시로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인터뷰에서 첼시가 자신의 마지막 커리어가 될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적 당시 그의 나이는 30살을 넘겼기 때문에 정말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런던 생활은 묵혀놨죠. 예상외로 부진했고 부상의 여파가 생겨 난조를 보인 것입니다. 램파드, 마케렐레, 애쉬양으로 이어진 황금 중원의 발락은 보좌해주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2006년 월드컵은 독일에서 개최가 되었지만 독일 국민들은 여전히 대표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유로 2004에서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조별 예선에서 또 탈락했기 때문이었죠. 독일 내부에서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필요했고 발락이 이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발락을 중심으로 신의 필립 람, 포돌스키, 슈바인슈타이커 등이 대거 활약하면서 독일은 3위에 올랐고 더 이상 녹슨 전차는 왼말이 됩니다. 발락은 30살에 접어들어 체력 저하가 있었지만 8강 아르헨티나전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내뿜었습니다. 2008년 발락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부활하며 왜 발락인가 클래스를 증명했고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맨유와 챔스 결승전 존 테리의 실축을 보고 쓰러지는 발락의 모습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 리더로서 자질, 다부진 체격과 공을 지키는 볼키핑 센스까지 램파드가 부상으로 빠진 첼시의 중원을 먹여 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까지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목말랐던 발락은 2009 챔스 4강전에서 바르사에게 또 무너지면서 좌절했고 2010년엔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음에도 부상으로 인해 월드컵 출전이 무산되었습니다. 첼시에서의 발락의 평은 중박과 대박 사이의 활약이었습니다. 일단 자유계약으로 이적료 없이 데려온 데다 히딩크 부임 후 절대자로 거듭났기 때문이었죠. 존 테리, 램파드가 동시에 빠졌을 때 주장으로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훗날 은퇴 후 인터뷰에서 선수 생활 중 유일하게 후회한 것이 첼시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4살이 된 발락은 2010년 여름 독일 레버쿠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 레버쿠젠은 토니 크로스를 중심으로 뭉치면서 공을 외치던 때였죠. 우승을 위해서 레버쿠젠에 왔다고 발락은 말했지만 도르트문트에게 우승컵을 내주면서 또 한 번 준우승을 합니다. 다음에 발락은 전반기를 통으로 날리는 정강이뼈 부상으로 인해 팀에 기여하는 활약은 미미했습니다. 커리어 마지막이었던 2011-2012 시즌 레버쿠젠은 지난해 준우승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을 했지만 포칼컵은 1라운드 광탈, 리그는 챔스에도 못 나가는 5위를 기록하고 맙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바르셀로나 메시에게 5골을 허용하며 참혹하게 탈락. 그리고 시즌 막바지쯤 발락과 친구들
세계 올스타전을 자신의 은퇴 경기로 삼았습니다. 이날 드록바, 베르바토프, 카르발유, 람, 세브첸코, 마테우스 등이 참여했고 4만 5천 명의 팬들이 들어와 발락의 마지막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이날 발락은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화려했던 17년간의 선수생활을 마감을 했죠. 분데스리가 4번, EPL 1번, 리그 우승을 맛보았던 그는 독일 올해의 선수 3번이나 선정되기도 했던 전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축구 팬들의 기억 속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준우승을 거두어서 콩락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콩은 준우승의 또 다른 아이콘 프로게이머 홍진호 선수의 별명. 특히 발락은 2002년 월드컵, 리그, 포칼컵, 챔피언스리그 4개 대회를 모두 준우승하는 세계 최초의 업적을 남깁니다. 2012년 세계대회 준우승, 5개 대회 득점 2위를 기록한 마리오 고메즈가 발락의 자리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우승을 놓쳤더라도 발락의 존재로 인해서 팀이 2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독일 축구의 암흑기를 홀로 이끈 영웅이자 한 줄기 희망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미드필더 위치에서 공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고 190cm에 이르는 큰 키를 이용해서 공중 정확도 당시 탑 클래스였습니다. 드리블과 개인기가 화려하지 않았지만 패스, 슈팅, 활동량 등 전성기 시절 무결점에 가까운 플레이어. 스스로 빛낼 수도 있었지만 동료들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선수가 바로 미하엘 발락이었습니다. 2018 월드컵 독일은 조별 예선에서 꼴찌로 탈락을 했습니다. 18년 전 미하엘 발락이라는 구세주가 등장해 독일을 살려낸 것처럼 2022년 월드컵에서 제2의 발락을 기대해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작지만 빨라서 그라운드의 재간둥이라고 불렸지만 용두섬이의 축구 인생을 마친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